안녕하세요. 학조 부모님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의 온라인 특강. 오늘은 손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청 학조 부모 교육 강사 권혜연, 장연희입니다.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네. 한 반의 인원이 50명 정도? 그리고 또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서 오후반 수업 갈 때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은 어둡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 혼자 학교 늦은 줄 알고 막 되게 조마조마했었거든요. 네. 선생님 초등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국민학교 생활이었어요. 아, 저도 국민학교 생활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 때는 뭐 권혜연 선생님 때보다도 훨씬 옛날이니까 한 반에 70명에서 90명 많게는. 예, 그리고 오전 오후반. 네. 예, 그러다 보니 사실은 너무 정말 학교가 꽉 차고 교실이 꽉 차고 복잡했지만 그게 힘들다거나 왜 이렇게 복잡해 이런 생각 없이 학교를 너무나 즐겁게 잘 다녔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죠. 네, 저도 이렇게 친구들하고 도시락 부모님이 싸주신 거 먹고 이제 이렇게 지냈던 좋은 추억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 생활에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모 세대인 제가 경험하는 초등학교 생활과 또 저희 조부모 세대인 선생님이 이렇게 경험하신 국민학교 생활, 여기에도 이렇게 차이가 큰데요. 지금 저희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어린 손자녀들이 어떤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아이들 학교에 지금 두 번째 입학을 시켰거든요. 둘째. 네, 둘째가 이번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큰애 때하고도 또 많이 달라진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첫 번째로 되게 좀 다르다 느꼈던 게 이제 학교 보안관님이 아이들 등교 지도해 주실 때 아주 적극적으로 안전을 이렇게 좀 도와주셨던 거. 그리고 입학식 날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이제 학교는 워낙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는 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길을 이제 혹시 잃을까봐 아이들을 다 이렇게 교문까지 데리고 나가서 교실까지 가는 거 연습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학교 정말 믿고 보내도 되겠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정말 하면서 아이 학교를 보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 생활하면 저에게 이제 새로운 장소들, 뭐 재밌었던 일들 얘기해 주는데 혹시 꿈담터라고 들어보셨어요? 꿈담터요? 네, 저희 때도 없었고, 저 처음 들어봤는데요. 저희 큰 아이도 이제 좀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텅 빈 다락방이 있대요. 학교 안에. 애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겠어요. 네, 거기서 아이들끼리 이제 막 이렇게 몸으로 놀고 활동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 텅 빈 다락방에 올라가서 놀고 또 거기 옆에 있는 암벽 등반하면서 친구들하고도 놀고. 네.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저희 때는 뭔가 배우고 선생님한테 말씀 이제 안 들으면 혼나고 막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 급식도 맛있죠. 다양한 활동도 많죠. 좀 재미있다, 즐겁다 생각하고 가는 게 좀 저희 때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수요일 또 급식 완전 좋아하잖아요. 그날이 또 특식 나오는 특식 날이잖아요. 나와서 아이들 좋아하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뭐 짜장면도 나오고 어떤 날은 돈가스도 스파게티, 먹고. 돈가스. 맞아. 아니 저희 장현희 선생님은 이제 손자녀를 학교에 보내셔서 그런지 좀 저희 손녀가 지금 자신- 2학년이에요. 학교 생활 언제 어떤 게 재밌다고 하나요? 학교 뭐 신나서 다니더라고요. 어땠냐 물어보면 할머니 재밌었어. 그러면서 뭐 쉬는 시간에 뭐 교실에 장난감 있어서 놀고 막 또 그쵸. 이런 얘기. 아무래도 저희 때에 비해 학교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규칙을 지키고 이런 부분들 물론 지금도 선생님들 알려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뭔가 친구들과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배워 나가면서 함께 협력하고 배려하고 이런 부분들을 훨씬 좀 더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안내해 주시는 부분들이 좀 제가 아이를 학교 보내놓고 나서의 좀 차이였어요. 선생님 게다가 교과서도 정말 많이 변화했거든요. 맞아요. 네. 교과서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손자녀 교과서 보신 적 있으세요? 교과서가 뭐 너무 외향적으로도 예뻐졌지만 정말 뭐 옛날에 막 우리 막 나달나달해지지 않게 막 비닐 싸고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보다 더 튼튼하게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안에 내용을 보니까 뭐 이렇게 설명이랑 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그래서 조부모님들께 교과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지금. 사실 학교 가지 않으시면 볼 일이 없어요. 아이들이 교과서를 이제 수업을 다 듣고 학기가 끝나야 집에 가지고 오거든요. 네, 요즘 아이들은 교과서도 교실에 다 정리를 해두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겉에 표지도 이렇게 비닐로 되어져 있고요. 제가 제일 놀랐던 건 이 국어 교과서에 아이들 처음 배우는 내용이요. 이거 보세요.
연필 잡는 맞아요. 것부터 아이들이 맞아요.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쓰기를 잘 못하고 한글 공부를 이렇게 완벽하게 하고 가지 못했는데 또 한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이런 안심을 하게 됐었던 교과서이고요. 네. 지금 저희 장현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학교의 교재에 이렇게 글씨가 하나도 없는 페이지에 네, 맞아요. 교과서도 이런 있어요. 게 꽤 많더라고요. 네, 혹시 봄 교과서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바른 생활 세대였거든요. 네. 선생님은 어떤 교과서로 저는 1학년? 국산사자, 아, 국어, 네. 산수, 사회, 괜히 여쭤봤네요. 또 세대 차이 느껴지게. 네. 저희가 또 조부모님 세대 국산 사자 배우. 네. 저희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봄 교과서라고 하는 교과서가 이제 통합 교과서라고 해서 계절별로 아이들이 배우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빈 페이지 그럼 아이들이 뭐를 배울까? 이제 이렇게 이제 조부모님들 뭐 배우지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진인데. 네, 보시면서 요거 아이들이 요 페이지를 보면서 이제 운동장에서 안전하게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토론을 하는 거예요. 네, 친구들과 줄을 잘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새치기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뭐 예를 들면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과 어떻게 더불어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학교에서의 여러 이제 물품들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 봄 교과서 안에 이제 봄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뭐 식물이나 동물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네. 또 이렇게 생명의 새싹이 자라나가는 부분들 계절에 보면서 관한 거. 네, 그런 부분들도 배우고 다양한 내용들이 봄 교과서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이 국어 교과서를 배우는데 한 30%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고요. 수학 교과서를 배우는데 20% 정도 사용해요. 그리고 나머지 50%의 시간은 이 계절 교과서를 통해 아이들이 학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시간이면 5시간을 계절 네. 교과서를 배우는 거군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교과 내용들을 익숙하게 뭔가 숙달하는데 교육의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의 경우에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지식을 쌓긴 하지만 활동 위주로 배워 나가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수학을 배우고 오면 이런 것도 사달라고 저한테 막 그래요. 학교에 있는데 나도 사달라면서 이게 수학대예요. 수학대요? 네. 아이들 덧셈 뺄셈을 할 때 머릿속으로 2 더하기 4 이런 거 하면 머리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수학대를 가지고 2개 블럭 떼고 또 이렇게 4개 블럭 떼서 네, 개수를 세는 거예요. 이게 2 더하기 10개네요. 네, 10개예요. 색깔. 그래서 이렇게 수학대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이런 이제 놀이 교구도 학교에 많이 준비되어져 있지만 수학 교구들 이용해서 수학을 좀 재미있게 근데 이 놀이로 안에 배울 수 또 있게 되어져 삼각형 있어요. 있고 사각형 있고 막 육각형 있고 그런데요? 그렇죠. 도형도 배울 때 아이들 이용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군요.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교 다시 다녀봐야지 돼요. 그- 저희 좀 억울하죠. 맞아요. 네, 이렇게 재밌는데. 너무 재밌겠네요. 네. 이제 저희 조부모님과 저희 부모 세대의 슬픔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 경험하는 이 즐거운 네. 교육 과정으로 저희가 마음을 채우는 걸로 하고요. 좋습니다. 네, 아이들 이렇게 이제 교과서도 재미있고 또 근데 이렇게 선생님 네.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서. 선생님 이거 처음 보셨어요? 네. 네, 요 교과서도 사실 이제 아이들이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집에서 거리가 먼 곳을 혼자 걸어서 이제 학교까지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길을 건널 때는 어떻게 네.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지, 학교에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혹은 뭐 지진 대피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교과서 안에서 아이들이 배우게 학교 되어져 있어요. 안팎 또 일상생활에서의 네. 어떤 안전을 그렇죠. 위해서 네. 그거 진짜 굉장히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드네요. 생각해 보면요, 다 이거 부모들이 가르쳐야 되는 내용들인데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다양한 교과서로 배우고 있는 게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처음에 그 저희 손녀 교과서를 펼쳐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공부를 가르치는 책 같지가 않고 놀이를 배우러 학교에 다니나?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초등학교의 아이들 학교 생활이 저희 때 생각해 보면 선생님 설명해 주시는 거 듣고 쓰라고 하면 쓰고 뭐 이렇게 네, 진행되어지지만 제가 저희 이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이 학교에서 자기 소개할 때 사용한 이제 이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요, 이 아이 자기 얼굴에 이제 색칠,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옷을 색칠하고 좋아하는 숫자는 뭐고 또 좋아하는 색깔은 뭔지 색깔. 이렇게 보면요 글씨를 처음 배워가지고 아주 엉망진창의 글씨로 적기는 했는데요. 제가 요거 보면서 이제 공개 수업 시간에 저희가 요 작업을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좋았던 게 이 수업을 이제 수업 중간에 갑자기 선생님이 자기 소개하라고 하고 일어나라고 하면 아이들 얼마나 긴장돼요. 그렇죠. 네.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죠. 그렇게 그쵸. 하면. 떨리고 또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요렇게 선생님이 이제 작성해서 자기 적은 걸 친구들한테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니까 아이들 중에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씩씩하게 다 발표를 그러네요. 잘하는 들고 거예요. 있으니까 네, 그거 얘기하면 또 생각도 되니까. 했고. 그래서 제가 이 교육 과정이
방향이 그냥 이렇게 책만 바뀐 게 아니라 선생님들 수업 구성도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변화되어졌구나. 네, 이 부분들을 그러네요. 좀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요즘엔 초등학교에 각 교실의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한 반에 2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20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더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서 그렇죠. 살펴봐 예. 주시고 이해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제가 아이들 기를 때 하고는 선생님들 너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이들 학교 보낼 때랑은 완전히 달라지신 아주 막중한 정말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아이들 수는 적어졌지만 돌봐야 될 아이들 수는 적어졌지만 알림장을 통해서 매일매일 부모님들하고 진짜, 맞아요. 매일 네. 소통을 하셔요. 뭐 오늘은 후문으로 하교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문으로 하교하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보고. 저도 네. 저희 촬영하기 전에 알림 네. 왔잖아요. 네, 오늘 아이들 학교에서 뭐를 배웠다. 네. 그리고 이제 학습지 뭐가 나갔다. 그러니까요. 집에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네. 그리고 뭐 체험학습 보고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내는 거다.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 다 하나하나 이렇게 알림장으로 안내해 주셔서 네. 저희들도 아이들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무척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네, 또 보람을 느끼시고 네. 또 아이들이 또 적응을 잘할수록 또 선생님들도 또 보람이 또 그죠? 있으시니까요. 네. 또 그 저희 아이가 학교 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매일 5분씩 빨리 가려 그래요. 오늘도 자기는 선생님 분명히 30분에서 이제 50분 사이에 등교하라 그랬는데 이제 한 8시 10분부터 기다리는 들썩들썩. 거죠. 네, 언제 나가나 언제 나가나. 가고 싶어서. 네. 그리고 아이들이 좀 특이한 게 왜 이렇게 1등으로 교실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네, 아이들도 뭔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서 본인에 대한 유능감도 좀 이렇게 올라가고 네. 또 뭔가 좀 자신이 이렇게 좀 자신감이 높아지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좀 볼 수 있는 것 나 같아요. 1등했어. 네, 그런 거 너무 좋죠. 선생님 그리고요 교과 수업 시간에 또 좀 수업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위해서 보조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요즘 학교에는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는 담임 선생님 외에도 이렇게 교과 담당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아이들 이렇게 어려워하는 교과서들, 뭐 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부족한 친구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보조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시기도 해요. 예, 그리고 아이들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학교 적응이나 맞아요. 뭐 친구들 특히 관계 1학년 문제, 때 그쵸? 조금 애들이 어려워하잖아요. 네, 이런 예. 경우에 상담 선생님들과 상담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시간들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에 계신 이제 이제 계신 분들이 예. 교장 선생님, 뭐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이렇게만 계신 게 아니라 이제 교과 담당 선생님, 또 뭐 방과 후 수업 선생님. 네, 이렇게 다양한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시죠. 보통 뭐 아이들 학교 적응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뭐 위클래스나 이제 이런 곳에 네.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예, 서울시 교육청에서 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학부모 지원센터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때보다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지는데요. 그렇죠. 예, 저희 큰아들도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학교에서 이렇게 방학 동안에 스포츠 클럽 같은 거를 따로 운영을 해요. 네. 교육청에서요. 교육청에서. 네,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다이빙을 이제 이렇게 해보다가 지금 다이빙 선수예요. 맞아요, 선생님. 네. 아드님. 다이빙. 그래서 다이빙 하게 됐군요. 네, 학교에서 하는 이런 스포츠 클럽, 방과후 특강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진로에도 이렇게 그러네요. 영향을 자기 미칠 재능을 수 찾아주고 있죠. 흥미와 뭐 이런 특기, 적성 네, 찾아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이 초등학교 교육이 뭐 국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벗어나서 아이들의 진짜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끼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고 또 그런 부분들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이제 교육 과정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네요. 같아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 이렇게 뭐 방과 후 수업이나 스포츠 클럽 외에도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을 위한 수업도 따로 준비되어져 있고요.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무언가 자기 유능감을 키워 나가는 것, 자존감을 높여 나가는 네. 것 이런 부분들도 학교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 쭉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는 학교에서 평가 위주도 아니고 뭐 어떤 성취를 위해서 경쟁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아주 확 들어옵니다.
네, 맞는 거죠. 네. 네,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핵심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예, 저도 이 9년 전에 큰아이를 학교 보내고 또 이번에 둘째를 보내면서 느끼는 이제 저의 생각이 정말 이 9년 사이도 정말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변했죠. 네, 예. 많이 변화했고 그 방향이 뭐 학교나 아니면 교육의 주체인 뭐 교사 이런 측면을 중심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완전 많이 학생 들어서 중심. 네, 학생 학생들의 중심의 발달과 성장 교육. 이 부분에 좀 더 목적을 두고 계시고 또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는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손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통해 좀 알게 되신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손자녀에게 좀 물어도 보시고 너 학교에 이런 거 있니? 이렇게 이제 좀 얘기도 나눠보시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희 이렇게 아이들 학교 생활이 조부모님 때와 부모 때와 또 저희 아이 때가 이렇게 다르구나를 지금 네. 오늘 좀 알게 되었었는데요. 네. 좀 아쉽죠. 저희 네, 오늘 너무 내용이 너무 아쉬워요. 제가 짧아서요. 학교의 한 사람으로 너무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학교를 가보지 않고도 학교를 가서 들여다본 느낌. 선생님 너무 설명 잘해주셔서 좋았는데 이런 교육이 조금 다른 부분으로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아쉬운 마음을 저희가 이미 알고 이렇게 또 다양한 교육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교육청 산하에 있는 평생학습관과 다양한 도서관들 그리고 또 이 온라인 특강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조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